전자기 유도 먼저 할게요.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일단 앞에는 뭐였냐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거란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건 거꾸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 사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이건 거꾸로 자기 선속을 변화를 시켜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자기장 변화를 시켜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전자기 유도.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해요. 유도전류. 여기서 생기는 기전력이 원래 전압이랑 같은 뜻이에요. 전압이랑. 유도 기전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도전압. 이게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 사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뭔가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큰 범위에서 보면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코일이 있어. 코일 뭐 많이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다시 이것도 보여주긴 할게요.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고 이렇게 N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를 넣는 과정에서 코일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얘가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향하는 애들이 일로 들어오면서 요렇게 향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변화가 있어. 근데 그거를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이 코일에는 요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장이 저렇게 생기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 흐르면 자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기장이 이렇게 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쑥 넣으면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넣었다가 뺄 때는 일로 밑으로 내려오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넣을 때는 엄지손가락 위에다가 대고 해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넣었다가 빼 그러면은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야. 근데 또 약해지는 건 또 싫어. 그러면은 얘를 뺄 때는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게 약해지니까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 아니야.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아까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 이랬어.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할 때 검유계가 바늘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반대로 검유계라고 하는 바늘은 가운데 있어. 원래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방향에 따라서. 코일이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만듭니다. 자기장 변화가.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 그래서 자석을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데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럼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한다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뭐냐면 솔레노이드 통과시키는 자기선 속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빠르게 하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요. 빠르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전류 안 흘러요.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센 자석을 사용하면은 또 전류 많이 흘러요. 자기장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코일에 가문수가 또 많으면 전류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자석이 셀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세진다. 자, 일단은 이런 애들을 법칙이 두 개인데,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렌츠 법칙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방향. 유도 전류는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좀 쉽게 하려면 이러시면 돼. 그러니까 n이 만약에 봐봐, n이 다가와. 그럼 다가오는 거는 또 싫어. 그러면 이 위에가 n이 되고 아래가 s가 되게끔 전류가 흐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평형을 깨는 걸 싫은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하고 내 손가락 감아줘.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감아줘봐. 그럼 여기 밑에를 봐야겠네. 자, 보이네. 요쪽으로 감아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쪽 방향이 돼가지고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BGA로.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요 끄트머리만 보시면, 봐봐. 위로 N극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요 끝에 봐, 끝에. 이리로 가야지. 그래서? 근데 N극이 멀어지는 건 또 싫어. 멀어지는 거는 위에가 S극이 돼야 돼. 그래야지 멀어지는 거를 좀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N극이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에 잘 안 보이는데 이 끝에 봐봐. 이게 맞죠? 끝에 보시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A에서 B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S극이 접근할 때는 이쪽 방향이 S가 돼야 돼. N.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아래로 하시고 이렇게. 그쵸? A, G, B 지나서 일로 가야겠죠? S가 멀어질 때는 위에가 N극. 그럼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끝에 봐, 끝에. 맞죠? 이쪽 방향. B에서 G에 A로.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는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더라. 렌츠라는 실험을 이제 알아내는 건데, 근데 패러데이는 좀 더 이제 더 좋은 거, 세기까지 알아요. 세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 이게 V라고 하는데,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랑 같은 의미야. 사실 전압은 N이 뭐냐면 코일의 가문수. 근데 이거는 근데 가문수야 그냥. 단위 길이랑 가문수가 아니네. 하여튼 가문수에 촘촘하게 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문수라서 그러면. 하여튼 가문수야 이거는. 가문수의
비례하고, 요게 뭐냐면 시간분의 자기 선속 변화량이에요.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어렵지? 그러니까 빠르게 하라 이거. 빠르게 사실 같은 시간이어도 많이 변화되던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똑같은데 얘를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율. 근데 앞에서 배웠는데 봐봐요.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분의 자기 선속.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건 자기 선속이잖아요. 자기력선 수잖아요. 자기력선 수. 그러면 이제 BS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거?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야.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해.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려면 자꾸 식을 쓰셔야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근데 그 S가 일정하면, 근데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분의 파인데 뭐 이렇게 되잖아, 그쵸? 얘가 만약에 단면적이 일정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가. 근데 그게 같은 애면은 빨리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강한 자석을 사용해도 되죠. 강한 자석에는 자기력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 유도 기전력이 커지면서 센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근데 B가 일정하다.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해. 그러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빨리빨리. 그러려면은 코일의 딴 얘기군요. 단면적 이야기구나 이거는. 코일의 넓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코일의 넓이가 빨리 변한다. 코일의 넓이가 빨리 변한다 이거지. B가 일정하고 S. 코일의 넓이가 빨리 변한다. 이거는 이런 거 같다. 이런 거는. 이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코일을 회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코일을 회전시키면 통과하는 단면적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는 단면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단면적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그 경우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가 코일을 이렇게 이걸 회전을 시키면은 단면적이 크다가 이게 이렇게 누우면 단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코일을 빨리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코일 가문수를 증가시켜주면 또 된다. 문제를 풀면 좀 더 알아가기 쉬울 것 같네요. 이거지, 이거, 여기. 발전기에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전자기 유도 이용, 스피커랑 마이크랑 구조는 똑같은데 상황이 다른 건데요. 스피커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하고 서로 힘이 작용해서 진동이 생기는 거고, 마이크는 내가 말하면은 이 진동판이 떨리면서, 사실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고 똑같은데 코일 또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자석 내에 있는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전류가 생겨. 유도 전류.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왔다 갔다 해. 그럼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전자기 유도다. 전자기 유도. 발전기는 뭐 자석을 돌리거나 코일을 돌리거나 어찌됐건 이제 둘 중에 하나 돌리는 건데, 그러면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선속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전기 기타는
자, 여기 자석이 있으면 잘 봐요. 좀 어려운데 자석이 있으면 여기 N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NS. 그러면은 이 전기 기타가 그 강자성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요 끄트머리가 여기가 N이 S가 되겠네요. 요 끝이 여기가 S가 되고 N이 돼. 근데 아무튼 이 기타 줄이 자석화 되는 거야. 근데 걔를 삥 튕기면 또 코일이 또 있죠. 여기 코일. 얘가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자화된 기타 줄, 이 자석 때문에 얘가 기타 줄이 자화가 됐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유도전류가 생긴다. 자기 브레이크는 저런 거 어디니 롯데월드에 가면은 그 뭐 있잖아요. 자이로드롭에서 얘네가 떨어질 때, 선생님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끼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요. 마찰에 의한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라 여기 금속판과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이 금속판 사이를 지나갈 때 얘의 그 자기장 변화를 반대되는 방향으로 얘가 얘가 전류가 흘러서 만약에 N이 다가오잖아. 그럼 N을 밀어내는 쪽으로 여기 그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슥 써요. 끼익 쓰질 않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N극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자기 브레이크. 전철 같은 거 운행할 때도 이제 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물론 이제 급제동할 때는 이제 뭐 끼익 쓰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도 변압기, 금속 탐지기, 진동 칫솔 충전 장치, 도난 방지 장치 등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유도 전류. 그래서 5번부터 옆에 5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전에 안 한 거 여기.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그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현상 자체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N극이 가까이 오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이걸 방해해야 돼. 그럼 N이 오면은 N을 밀어내야 돼. 이렇게 NS. 그러면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N극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감아야 돼요. 이게 맞죠? B가 맞지?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아줘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더 세게 하려면, 자, 패러데이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유도 전류의 그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전압이 세야지 전류도 세는 거야. 유도 기전력이 세야지 전류도 센 겁니다. 센 자석을 사용하면은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더 큰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아니지. 자석의 극을 바꾼다라고 세지는 건 아니고, 코일 가문수, 이 N이 가문수죠? 가문수 증가시키면은 세집니다. 물질의 자성부터 11번부터 일단 11번부터 20번까지 좀 풀어봐 주시고, 같이 좀 해보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 구리, 유리, 물은 이거 외울 수밖에 없지. 이거는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그래서 이제 물이 반자성체라는 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뭐 하이탑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막 개구리를 띄우는 실험 뭐 이런 거래요. 개구리가 물이 많잖아. 여기에다가 자기장 속에 넣고, 개구리를 넣고 자기장을 걸어줘. 그럼 여기 만약에 N극 S극이다 이렇게 여기가 밀어내요. 그래서 여기 개구리가 둥둥 떠 있어. 물이 많아가지고 개 수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수가 있고. 상자성체는 자석 가까이 하면 밀려난다. 아니지, 이제 상자성체는 서로 자기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붙습니다.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거고요. 반자성체 자석이 가까이면 청력이 발생하는 거고,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 운동으로 인해 이런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자기와 상태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지가 됩니다. 자, 가에서 그림과 같이 전자가 회전 운동하므로 전류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전류는 지금 이제 전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뭐 이런 소리 같아 지금.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류는 반대 방향. 그 다음에 가에서 전자의 운동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A는 N극 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이제 설정을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전자의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는 이쪽이야, 이쪽.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 감아주시고, 자기장은 이렇게 위에가 S, SN 이렇게 되겠네. B가 N이네. 그래서 A가 N극이 되는 거 아니네. 니은도 틀렸습니다. 나에서 자, 전자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어, 전자 스핀 방향이 회전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전자 마이너스성 띄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방향으로 해야 되고, 전류가 반대 방향이면은 이게 맞네. 그러면 이제 SN이네요. SN. 친절하게 화살표가 이제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SN. 그래서 C가 S극이고 D가 N극이다. 니은 보기 맞고요. 그 가와 나의 효과 때문에 원자도 두 극을 가진 매우 작은 자석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원자 자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답이고요. 2번. 그 다음에 13번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제거된 다음에도 유지가 되느냐야. 유지가 되고 있어요. S에서 N으로. 그쵸? 이거는 강자성체는 강자성체. 그래서 강자성체가 맞고, 이게 자기구역을 원래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구역이라는 걸 이루고 있어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된다. 맞아요.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자석의 효과가 바로 사라진다. 그거는 이제 상자성체에 관한 거고, 틀린 거는 4번 답.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로는 철, 니켈, 코발트 등이 있다. 그게 강자성체야. 14번에 이 외부 자기장이 사라졌을 때 없어요. 이런 거는 반자성체. 근데 이제 상자성체도 그럴 수는 있는데, 봐봐.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얘는 S에서 N 반대지,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반자성체야, 반자성체. 니은의 외부 자석에 대해 이 물질은 인력이 작용한다. 반자성체는 청력이에요, 청력. 밀어냅니다.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원자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이다. 뭐 지금 그런 거죠. 외부 자기장 위쪽이니까 디귿 맞네요. 3번. 전자기 유도. 근데 이게 어찌됐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전류가 흐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없어. 이렇게 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금속 고리를 통과할 때
n극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있잖아요. 그 위에가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쪽 방향 지금 맞네. 지금 이쪽 방향. 근데 플라스틱 고리는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 그래서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나가 먼저 떨어져요. 나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은 이제 가가 느리고 나가 더 빠르고 기억 틀렸고, 가에서 막대자석이 금속고리에 가까워지면 금속고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맞아. 지금 방금 해봤는데 위에가 n이 되게끔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야 돼. 니은 맞고, 나에서 막대자석이 금속고리에 가까워지면 플라스틱 고리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얘는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답은 2번. 뭐 한다고 되었죠? 정지에 있을 때는 유도전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n이 가까이 할 때 검정기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n이 가까이 하면은 위에가 n이 되고 아래가 s가 돼요. 그럼 자기장은 s에서 n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에 갖다 대보시면은 요렇게 하니까 B야. B 이해가 이거? 손가락 해보셔야 되거든요. B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 A 방향 아니야. B야. 자, N극을 멀리 할 때, 그러니까 가까이 할 때는 밀어내야 되는데요. 멀어질 땐 잡아당겨야 돼. 멀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멀어지면 위에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위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A 방향이죠, 그쵸? 이해 가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A 방향, A 방향. 자, 그런데 멀리 할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맞네. 3번이 맞네요. 멀어지는 건 잡아당겨야 되고, 가까이 오는 건 밀쳐내야 되고요. 4번에 천천히 움직이면 전류색이 약해지죠.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전류색이 세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 가문수에는 비례하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속도가 커야 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7번에 길이가 0.2, 단면적이 0.1 제곱미터이고요. 가문수가 100개인 코일의 자기장이 수직으로 놓여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2초 동안에 2t에서 6t로 이제 변했다면 코일에 2A가 흘렀을 때 유도전은 얼마냐.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식을 일단 씁니다. V는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그 다음에 아는 거 씁니다. 가문수는 마이너스는 나중에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방향이어가지고 유도 전압의 세기,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마이너스는 안 붙여도 되고요. 아무튼 가문수가 몇 회예요? 100회죠? 시간이잖아. 시간 변화율 2초. 길이당. 예? 길이당 가문수 아니에요? 근점이. 이거 가문수.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길이당 가문수가 아니야. 그냥 가문수야. 잠깐만. 이게 그냥 가문수야. 솔레노이드에서의 그 자기장의 세기는 길이당 가문수가 맞거든요. 솔레노이드에서는 길이당 가문수가 맞아요. 자기장의 세기 할 때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가문수예요. 잠깐만요. 패러데이 법칙.
그 책으로 넘어갔구나. 이게 하이탑보다 넘어갔네. 이게 같이 겹쳐서 있었던 거구나. 이 내공이. 요거는 나중에 할 때 다시 복습하긴 해야겠네요. 내공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갔네. 그러니까 이게 길이당 가문수가 아니야. 이게 n번 가문 코일이야. 이게 코일의 그냥 가문수야. 이게 길이당 가문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가문수야. 그냥 가문수. 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 가문수는 100회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2초 동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단면적이 지금 델타 파이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얘를 델타 bs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러면 이제 나중에서 처음 값 빼면 되거든요. 변화량이 지금 4t네, 4t, 그치? 변화량을 그냥 쓰자, 그냥. 4t 곱하기 0.1 제곱미터. 그래서 이게 델타 파이가 얼마냐면 0.4. 알겠어요? 이게 챙겨 놓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0.2고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 마이너스 20V가 될 거야. 이게 기전력이에요. 근데 뭐 물어봤냐면 유도 전류를 물어봤어. V는 IR 알아? V는 IR. V가 20일 때 I 곱하기 R이 얼마냐면 2. R이 2죠, 저항이. 그럼 I는 10A. I가 10A 맞네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V는 IR로 전류의 세기 한 번 더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알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아니요. 알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V는 20V를 구한 게 전압이거든, 전압. 근데 물어본 건 유도 전류잖아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전압이 20ohm이고 전류는 모르겠으니까 냅두시고 저항이 2ohm짜리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는 10A거든요. 10A. 18번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코일 같은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 자석이 멀어지거나 자석에 코일을 가까이 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돼. 근데 그냥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거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코일에 통과하는.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자, 제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이 X를 표시한 거예요. 저항 R이 연결되어 있고요. 디귿자 모양의 도선을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서 금속 막대를 속력 V로 운동시켰다. 잘 봐요. 얘를 이렇게 운동을 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 내부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다가 얘가 일로 이동하면은 이 들어가는 애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애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들어요. 나오는 애가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애가 많아지면은 나오는 애가 생겨야 돼.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전류 이렇게 그럼 이걸 이 상태로 당기기만 해도 전류가 막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이 시계 반대 방향 전류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근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네.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경우는 V를 증가시킬 때 돼요. 왜냐면 자기 선속 변화가 더 크니까. 기억되고요. R을 감소시킨다도 돼. 왜냐면 전류의 세기가 세지려면 저항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를 증가시킨다도 돼. 왜냐면 변화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B 자체가 커지면은 이제 요 같은 속도로 당겼을 때 변화량이 더 커지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20번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고, 마이크는 내가 말하면 이게 진동이 생겨가지고 그 자석에 있는 이 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되고, 전동기는 전류가 지금 흘러서 뭔가 이제 힘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찌됐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변화로 생기는 거고, 자기 브레이크 아까 했는데 이거는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흐르게 해서 브레이크가 생긴 거지. 아무튼 이거 되고, 기타도 되고, 그쵸? 디귿, 리을, 미은 4번 해야 되고, 등급 올리기는 좀 다음에 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수고 많으십니다.